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을 하나 더 풀어보고, 그리고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것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보세요.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직선 Y는 X하고 포물선 Y는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직선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횡으로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y는 x, 이런 직선이 있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있어요. 이렇게 y는 x제곱 하는 이런 포물선이 있고 이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했으니까 이렇게 빗금친 부분입니다. 여기죠. 자, 그리고 교점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x제곱하고 x를 같다고 두면 x의 값이 0 또는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은 x의 값이 1인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회전시키는데 이번에는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 만나는 부분에 여기 y의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y는 2라는 것은 그것보다 위에 있겠죠? 여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2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이 y는 2라는 식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회전축보다 여기 회전되는 이 도형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y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여기 위에 x가 1인 부분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가장 아래쪽에는 여기 원점 부분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안쪽은 직선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y는 2라는 직선하고 y는 x라는 직선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서 회전되는 것은 직선이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회전되는 것이 포물선이지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렇게 된 영역이 회전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합니다. 단면이 회전되면서 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단면이 역시 원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단면은 당연히 X축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쳐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체의 단면은 이제 안쪽에서 이 직선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와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렇죠? 바깥쪽에서는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잘려 나와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단면은 이렇게 원환면입니다. 그렇죠? 안쪽 원과 바깥쪽 원, 두 개의 원이 만들어내는 원환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원의 중심은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y는 2라는 직선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 포물선 있는 부분 여기부터 y는 2라는 직선 여기까지 안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 직선이 회전한 부분부터 y는 2라는 직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럼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단면이라고 그은 선에 x의 값을 변수로 x라고 표현을 했다면 예, 당연히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 2에서 이만큼 포물선의 식 x제곱을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2-x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안쪽 원의 반지름도 이만큼 y의 값이 2인 곳에서 이만큼 직선이 있는 데까지 그 직선은 x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y의 값이니까 x예요. 그렇죠? 해서 그만큼 빼주면 반지름이 2-x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하니까 바깥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x제곱의 제곱. 그렇죠? 안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x의 제곱. 그렇죠? 해서 파이로 묶어내면 파이 곱하기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예, 이렇게 되죠. 단면적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제곱할 때 2의 제곱, 2의 제곱, 4는 사라지고 예, 남는 거 정리하면 x제곱을 제곱해서 x의 4승하고 그렇죠? x제곱의 제곱하는 파트를 제곱할 때 마이너스 4x제곱이 있고 뒤쪽에 x를 제곱하면 x제곱이 있는데 그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해서 x제곱 파트가 5x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해서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뒤쪽에 2-x를 제곱할 때 1차항이 있죠. 마이너스 4x인데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래서 플러스 4x가 더 있어요. 그렇다면 단면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결국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됐네요. 다 됐죠? 그렇다면 그걸 적분하면 되고 x는 여기 만나는 부분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x의 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그 적분합니다. 예,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파이 상수니까 나가고 x의 4승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5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x의 3승 4x를 적분하면 2x제곱 그렇죠? 0부터 1까지 계산할 건데 0을 대입하면 x의 5승도 3승도 제곱도 다 0이죠. 그래서 0 대입한 건 사라지죠. 그렇죠? 1 대입한 것만 남고 1 대입하면 제일 앞에는 5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5, 세 번째 항은 2. 거기에 파이가 곱해진 거죠. 예. 2에서 3분의 5 빼주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더한 거죠. 예. 해서 통분하면 15분의 3 플러스 5 해서 8. 15분의 8파이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하고 바뀌어 있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다섯 번째 예제를 보세요. 예. y는 x라는 직선과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을 아까하고 영역은 똑같습니다. 직선을 바꿨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똑같이 그려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x축이 있다 이렇게 하고 회전시킬 도형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y는 x하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 그렇죠? 예, 변수는 0부터 여기 x의 값이 1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x의 값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당연히 y의 값도 이렇게 여기 0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축이 바뀌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예,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만큼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예,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y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이지요. 이게 회전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되면 이번엔 안쪽은 여기 원점 있는 부분이 안쪽이죠.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예, 위에는 예, 가장 바깥쪽에서 여기 1에서 만나는 부분이 가장 바깥쪽으로 위에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됐어요. 그렇다면 안쪽은 직선이 회전되면서 만들 거고 바깥쪽은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만들겠네요. 예,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회전된 방향으로 원이 생겼으니까 이번에 우리 단면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었어요. 예, 그렇게 단면을 잡았으니까 독립변수의 축은 단면과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단면하고 수직인 것은 이번엔 y축이네요. 그렇죠? 해서 독립변수를 y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움직였다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단면을 계산합니다. 단면은 회전돼서 안쪽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포물선에 의해서 또 역시 이렇게 예,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원환면이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원환면의 넓이는 예, 역시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예,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바깥쪽 원의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는데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 포물선이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렇죠? 안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 직선이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쪽 원이나 안쪽 원이나 x가 마이너스 1인 곳부터 여기 x가 0인 곳까지 이만큼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길이는 1입니다. 그렇죠? 그럼 1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바깥쪽은 1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되고 안쪽은 1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단면이 여기 있지요. 이렇게 단면이 있는 곳에 y축하고 만나는 곳 여기 예, 여기를 y라고도 볼까요? y의 값이니까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안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 y는 x란 직선에 의해서 y로 가냐라는 건데 y하고 x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y로 가려고 하는 것은 y예요. 그걸 y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y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것은 여기 포물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포물선에 의해서 무엇이 y로 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포물선의 식은 y는 x제곱이에요. 그렇죠? x를 x제곱으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무엇을 무엇의 제곱으로 대응시켰는데 그게 y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무엇을 제곱하면 y냐 그 값을 y로 표현해봐라 라는 거니까 당연히 루트 y죠. 그렇죠? 루트 y를 제곱하면 y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y로 표현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1하고 루트 y를 더하니까 1 플러스 루트 y. 그렇죠? 안쪽 원의 반지름은 1하고 y를 더하니까 1 플러스 y.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은 다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 바깥쪽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파이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그렇죠? 거기서 빼주기를 안쪽 원의 넓이, 안쪽 원 반지름이 1 플러스 y니까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파이 곱하기 1 플러스 y의 제곱. 그렇죠? 다 됐네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에서 1 플러스 y의 제곱을 빼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y제곱 하는 것은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뺄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고, 그렇죠? 1은 제곱해서 1인데 둘 다 있어요. 뺄 거니까 1의 제곱 1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서 루트 y를 제곱하면 y가 나오고 뒤쪽에서는 1차 항에서 2y가 나오죠. 그걸 뺄 거니까 y에서 2y를 빼주면 마이너스 y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건 앞쪽에서 루트 y하고 1하고 곱해서 2배 하는 2 루트 y 이것만 남았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그 값을 정리하니까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에서 1 플러스 y의 제곱을 빼주니까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정리됐어요. 앞에 파이가 곱해져서 단면적이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부피는 이 단면적을 적분하면 됩니다. 독립변수는 y였지요. 근데 y도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2 루트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의 제곱 다 된 거죠? 적분합니다. 파이 상수니까 나가고 2도 상수니까 나가고 첫 번째 항 루트 y는 y의 2분의 1승 거듭제곱 법칙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 그렇죠? 해서 y의 승수는 2분의 3승일 거고 분모도 2분의 3 분해하고 가야 되니까 2분의 3 뒤집으면 3분의 2 앞에 2가 곱해져 있었으니까 3분의 4 그렇죠? 해서 2 루트 y를 적분하면 3분의 4 y의 2분의 3승 됐죠? y를 적분한 것은 2분의 y제곱 y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y3승 그렇죠? 자, 그래서 빼줄 거니까 전부 정리하면 원시함수는 파이 곱하기 3분의 4 y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y3승 이제 이걸 가지고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죠. 0을 대입하면 y의 2분의 3승도 y제곱도 y3승도 전부 0 해서 0 대입한 건 0이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1 대입한 건 2분의 3승도 제곱도 3승도 다 1이죠. 그러면 개수만 남죠. 해서 3분의 4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항 전체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어요.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주면은 1이죠. 거기서 2분의 1 또 빼면 2분의 1이죠. 해서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갖고 높이가 h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우리가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적분을 배웠으니까 그 적분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구의 부피를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역시 이 정사각뿔의 부피는 이 정사각뿔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계산하기 편한 곳에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사각뿔의 꼭지점을 원점에다가 두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원점에다가 꼭지점을 둘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각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각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뿔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쪽 변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사각뿔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요만큼을 즉 X축에 이 뿔이 수직이 되게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요만큼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뿔의 높이죠. 그렇죠? 근데 뿔의 높이는 h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면이 되는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 뿔을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위치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이만큼 변수를 x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x라는 것은 요 작은 쪽, 작은 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비례하는 모양으로 정사각뿔이 하나 생겼죠. 그것의 높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높이의 그 비례식이 그 정사각형, 밑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례식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니까. 해서 이 작은 뿔의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작은 뿔은 높이가 X고, 큰 뿔은 높이가 H고, 작은 뿔은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소문자 L이고, 그렇죠? 큰 뿔은 한 변의 길이가 대문자 L입니다. 그렇다면 X 대 H는 L 대 L 하는 B가 성립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소문자 L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비례식. 소문자 L은 H분의 대문자 L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적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단면적은 단면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h분의 l 곱하기 x, 대문자 l. 그러니까 그걸 제곱하면 단면적은 h의 제곱분의 대문자 l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다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단면적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변수 x는 이 뿔의 꼭지점이 원점에 가 있으니까 0부터 움직여요. 그렇죠? 뿔의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h까지 움직여요. 그렇다면 적분은 0부터 h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면적 가지고 와서 h제곱분의 l제곱 x제곱 이것을 적분해 주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거 없네요. x의 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이니까 h제곱분의 대문자 l의 제곱 상수지요. 곱해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3h제곱분의 l제곱 x의 3승 이렇게 된 거고 0부터 h까지 계산하면 되는데 0 대입하면 x의 3승 0이죠. 그렇죠? 그러면 h 대입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죠. h를 대입하면 h의 3승이니까 3분의 h의 3승. 그것하고 앞에 있던 h제곱분의 l제곱 곱하면 h제곱 약분됐죠? 남는 거 3분의 l제곱 h.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정사각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아래쪽에 있는 밑면 정사각형 그것의 넓이에다가 높이 h 곱하면 됩니다. l제곱분의 h. 그렇죠? 근데 뿔의 부피는 그것을 3분의 1이니까 3분의 l제곱 h. 이미 알고 있던 공식이었죠.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해서 오늘은 이렇게 넓이하고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7장 3절과 4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3시간에 걸쳐서. 해서 부피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단면적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다음번에는 원통 쉘 또는 원주각 이렇게 부릅니다. 실린드리컬 쉘이라고 부르는 원통 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장 4절까지 배우면 이제 끝인데 7장 4절에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 이제 이번 학기 진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기말 시험 범위는 전에 알려준 대로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9번 동영상부터 마지막에 42번 영상까지
예, 이렇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2번의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예, 20문제를 알려주는데 예, 그런 유형으로 나갑니다. 예, 해서 그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학습했던 그 예제를 찾으셔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예, 거기서 한 숫자 정도 바꿔서 예, 숫자나 함수 정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내니까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해서 그 해당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서 예, 학습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은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예,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그 캔버스에 공고를 해줬었죠. 제 채널 이름을 예, 지하인스키 유기TV라고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걸 찾으셔서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